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 낮에 2022년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채용 공고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면서 고생하실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의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상반기 항목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반기 항목 중에서 일부 항목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항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1번 항목부터 4번 항목까지 각 항목별로 평가 요소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상반기에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서 이 6개의 질문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이 4개 항목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반기에 서류 합격했었는데 그러면은 뭐 기존에 썼던 내용 그대로 복붙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작성된 내용이 굉장히 적합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지난 항목과 비교했을 때 특히 6번 항목, 이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1번과 2번에 적절하게 직무 수행 능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무조건 동일하게 접근한다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지난번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지원을 해야 이 상향 평준화가 된 경쟁자들 사이에서 이번에도 합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처음 지원하신 분들도 아마도 뭐 이전 항목을 기준으로 뭐 연습도 하셨을 것이고 준비도 하셨을 텐데 항목이 일부 삭제되면서 접근해야 되는 방법과 이 방향성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질문 각각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맞춰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항목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작성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원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기술하시고 우리원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이라 다분히 심사직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항목처럼 느껴지죠. 사무행정직으로 지원하거나 전산 쪽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 심평원과 관련된 직접 경험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뭐 인턴을 하셨다라든지 뭐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항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질 텐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내가 딱히 심평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직무 경험은 없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수 있어요. 해당 경험이 우려원 지원 동기에 영향을 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직은 아마도 본인이 과거 경험이라든지 배경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무행정직과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좀 어색함이 있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말이 길었는데 그냥 지원 동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건 맞는데 공공기관에서 지원 동기를 물어볼 때는 보통 이제 조직이의 능력과 연관지어 가지고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조직이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공공기관, 공단, 공사의 비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목표라든지 어떤 이 사업과 관련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조직의 상황들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감안하면서 본인의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로얄티를 강조해야 되니까 이 조직 이해 능력을 로얄티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가지고 제가 강조를 계속 할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심평원에 입사하기 위해서 뭐 홈페이지라든지 공시 자료라든지 뭐 신문 기사라든지 정책 자료 뭐 사보 뭐 채용 설명회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심평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강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근데 지금 이 부분 외에도 앞부분에
이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기술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까다로울 수 있다. 아마도 심사직 지원하신 분들은 과거에 뭐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거나 관련된 기관이나 조직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심평원의 이러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느껴가지고 나도 심평원에서 뭐 이러한 어떤 비전 달성에 좀 이바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거예요. 그게 약간 진부하긴 하지만 틀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소재와 스토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뭐 이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거고 저도 크게 그런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맹목적으로 남들이 그렇게 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사무행정직과 전산직인데 이 직접 경험이 있는 분들 뭐 인턴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심평원의 어떤 비전과 사업과 연관된 그러한 배경 하에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내가 사무행정직 전산직을 수행한다면 반드시 이 심평원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본인이 꼭 심평원과 관련된 직접 경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수행하면서 내가 이 직무, 사무행정직이라든지 전산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향후에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기여해야겠다는 나만의 어떠한 직업 선택 기준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심평원의 기능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말 그대로 그 심평원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도 저는 간접 경험도 얼마든지 그런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이 심평원의 비전에 정말 공감하고 있는지 심평원의 그런 사업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심평원은 이런 기업이에요 라고 해서 그 언론 뉴스에서 이야기하거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구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막 거기다가 그냥 회사 소개서 적지 마시고요. 그런 내용들 중에서 특히 우리 지원 동기에 영향을 준 그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하시고 그러한 내용을 어떠한 경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신년사, 상위 부처의 정책, 뭐 말 그대로 업무 계획, 그리고 뭐 현직자 인터뷰 등등등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현장 데이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품을 팔면서 나는 이 심평원에 대해서 이해하려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나 그냥 가볍게 지원한 사람 아니다. 나 고민하고 지원한 사람이다. 그런 부분들을 거듭 강조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와 다른 점은 이게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제가 지금 작성한 내용인데 지난 상반기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할 수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두 개의 질문이 경험사항에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로얄티 위주로 접근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로얄티 중심으로 강조하시되 어쨌든 여러분들은 직무 관련된 직관적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유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즉 직무 수행 능력을 어느 정도는 성과와 함께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부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항목도 같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 일단 탁월한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죠.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노력하는 경험, 꾸준히라는 단어도 좀 무시무시한 단어죠. 이를 통해서 발전시킨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화된 이런 표현이 들어오면은 영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분명 잘하는 건 맞는데 이게 차별화된 강점인가? 그렇게 의심이 들 수 있는데요. 의례적으로 이렇게 항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접근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강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직업기초 능력과 좀 연관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SS에서는 10가지 직업기초 능력을 정의 내리고 있잖아요. 뭐 정보 수집이라든지 조직 이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대인관계, 뭐 문제 해결이라든지 뭐 직업윤리 능력이라든지 뭐 자원관리 능력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꼭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한 직무의 직무기술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아래 필요한 뭐 직업기초 능력 나와 있고 뭐 직무에 필요한 지식 스킬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무에 필요한 어떤 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텐데
거기서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오시고 본인이 이제 그러한 키워드를 누구보다 자신 있게 좀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 이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타고난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이거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뺏기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강조해야 되는 차별화된 강점에 해당되는 그 노하우를 좀 부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또 노하우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노하우라는 개념은 저는 의사소통 강조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의사소통을 잘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의 배경을 이해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각화된 자료로 상대방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게 노하우에 해당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차별화된 강점, 탁월한 성과, 꾸준한 노력, 뭔가 여러분들에게 이것만큼은 제일 자신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서 이건 내 거다. 건들지 말아라. 이 키워드는 다른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의사소통 얘기할 거다. 하지만 나만의 의사소통 능력은 정말 남들과 다른 영역인 것이고 나만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만들었었고 난 입사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탁월한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특히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영역, 자신만의 전쟁터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필살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제 20일 자소서 완성 프로젝트를 이수하시고 있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 표를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뭐 강민혁 의사소통 능력, 강민혁 문제해결 능력 이렇게 별도로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게 된다면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직업기초 능력을 강조해도 되는데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직무 수행 능력, 그렇죠? 이때 전문성을 6번에 강조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할 수 있는 이 별도의 항목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차별화된 강점을 지원 직무에 필요한 지식, 스킬 등 이 직무 수행 능력으로 잡으셔가지고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근데 솔직히 제가 직무 수행 능력 그 면접관님들 앞에서 전문가들 앞에서 전문성이 저희 강점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신입이라는 걸 감안하고 우리가 보는 거니까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자신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해당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키워드를 잡으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탁월한 성과, 이 탁월한 성과는 본인이 과거에 수행했던 어떤 업무 관련해서 비교적 더 좋았던 성과, 즉 주관적으로 더 높은 성과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보통 인턴들이 수행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여러분들 계약직으로 수행하면서 보통은 3개월 이내 못하는데 내가 했다라든지 뭔가 객관적 측면에서도 좀 더 높은 그러한 목표 달성을 했던 소재라고 한다면 더욱더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항목과 4번 항목은 지난 시즌에도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부분일 텐데,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감안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질문들을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얄밉겠지만은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저는 이 1번 질문은 좀 질문을 좀 아쉽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지만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감히 뭐 심평원의 항목을 만드신 분들과 저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워낙 더 대단하신 분들이고 더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일 테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런 항목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 이유는 현실적이기 때문이에요. 입사해서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말 그대로 평가와 또 그 사람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은 굉장히 좋은 항목이라서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건 대체 뭐냐? 이거 당연히 이제 직업윤리 능력인 거죠. 이제 직업윤리 능력에서 특히 이 실수를 했을 때 절대로 감출해서도 안 되고요.
핑계를 대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남 탓하는 모습을 절대로 보여줘선 안 됩니다. 마치 본인이 안 한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게 나는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 등 뭔가 원망과 억울함,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끔씩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됐다면은 이 실수를 감추지 않고 좀 혼나더라도 드러내놓고 개선하는 모습, 그런 걸 강조하시는 게 최근 또 우리 MZ세대들에게도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이제 실수를 얘기할 때 기억에 남는 이유가 제가 속해 있던 조직에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주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 게 아니겠죠. 강민여기가 인사팀에 지원하는데 그때 우리 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바생들 월급을 잘못 줘가지고 갈비집이 3개월 동안 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실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막 그 조직에 엄청나게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라는 측면보다는 나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깨달음을 주었던 그런 소재를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도 몰라. 하지만 이걸 드러내놓고 혼나고, 하지만 내가 그걸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도 할 수 있었고 또 주변에 어떤 신뢰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사해서도 이 친구는 뭐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겠지만 또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좀 직업윤리 능력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겠죠. 선생님 저 실수한 경험이 없는데요. 그럼 내일 가셔가지고 어디 가서 실수하시고 빨리 드러내놓고 혼나시고 인정하시고 개선하신 다음에 좋은 스토리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요 4번도 좋은 질문인 것 같네요. 그렇죠?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이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두 서술해 주십시오. 일단은 다양한 방법을 모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 공세를 하라는 얘기는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뭐 2개 이상 쓰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너무 소소한 것만 쓰기보다는 핵심적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들을 가볍게 소개할 수도 있겠죠. 인사를 잘한다. 그 다음에 뭐 언행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황에서 눈치 보지 않고 행동한다. 그 다음에 뭐 선배가 커피 사주면 뭐 저는 뭐 감사해 한다. 뭐 이런 거 좋은데 만약에 제가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어떠한 좀 주변 사람들과의 어떠한 좋은 관계 유지도 좋지만 저는 업무적인 측면을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좀 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배려해 주면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강조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이 대인관계 능력 팀워크를 강조할 때 적극적인 업무 공유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받아가지고 수행해야 되는 동료가 있다면 미리미리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방향이 가고 있는지를 중간에 점검을 해서 공유를 해줌으로써 상대방이 좀 더 편안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배려인 것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혹은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든지 노하우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센스 있는 분들은 인재상의 소통과 협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통 측면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뭐 한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배려 측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적 측면에서의 배려 측면 하나에서 소제목을 2개로 나눈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사도 열심히 하고 등등등, 두 번째로는 업무를 수행할 때 상대방의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줌으로써 좋은 관계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 하반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기소개 살펴봤고요. 상반기 항목이 비슷하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복붙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솔직히. 하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개선된 모습, 오타는 없는지, 여러분들이 면접에 갔을 때 더 유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작성하시고 꼭 합격까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하다 보면 18 등 여러 가지 온갖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안 좋은 모습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면서 작성해 주신다면 분명 여러분들 그 긍정의 기운이 이 자기소개서까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팍팍 눌러주시면서 저는 앞으로 다른 기업에 대한 자소서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